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전 남편은 중소기업체인 회사에 다녔어요. 사실 저와 결혼할 때에는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곳에 다녔는데 그새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가 힘들다면서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작은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남편을 불렀던 거예요. 좋은 대학에 나왔으면서 대기업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말에 채용을 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그만두도 모르고 그새 또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그 쥐꼬리만 월급을 받으면서 허송세월을 해야겠냐?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야. 내 친구들은 상여금을 얼마나 탔네 어쩌네 그러는데 쪽이 팔려서 친구들도 못 만나겠다. 또 때려치우던지 해야죠 원. 남편은 그런 식으로 또 회사를 그만둘 핑계를 찾는 듯 싶어서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한때는 자신만만해하던 남편이 든든해서 좋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빠져서 사는 인간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기까지 저도 한참이나 걸렸으니 저도 참 바보 같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덧대는 사람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시어머니는 시댁에 가서 밥을 함께 먹을 때에도 늘 남편 자랑을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말도 마라. 삼식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다. 100점짜리 받아쓰기는 물론이고 내가 학교에도 별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맨날 시험에 100점을 받아오니까 말이다. 그리고 신우이도 그랬어요. 오빠는 참 머리가 좋았어. 맨날 나가 놀면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몰라. 별 특별할 것도 없는 얘기를 뭐가 재밌다고 내 앞에서 항상 떠들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하늘 아래 자기 자신이 가장 똑똑한 줄 착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한 번씩 입바른 소리를 하면 불같이 성질을 부리곤 했어요. 너는 왜 그러냐?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내가 잘났다는 소리를 하면 그렇게 배가 아프냐? 네가 나보다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왔냐? 아니면 좋은 회사를 다니냐? 결혼 전에는 저에게 이렇게 감히 말을 함부로 하지 않더니 결혼한 후로는 어느 순간 엄청 제 앞에서 허풍을 떨려고 하고 잘난 척을 하기 바쁘더라고요. 좀 한 구석이 모자란 듯한 남편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을 그런 사람으로 믿고 싶지 않았던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무턱대고 무책임하게 대기업에 입사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퇴사를 해버린 것도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만 닥달하기 바쁘셨어요. 삼식이가 어디 하냐라서 그만뒀겠냐? 괜히 회사를 그만뒀다고 네가 나서서 재수없이 설레발 떨 생각이랑은 마라. 자고로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는 일도 안 되는 법이다. 너는 그냥 끽소리 하지 말고 삼식이가 뭘 하든지 내버려둬. 알겠냐? 시어머니 말씀 앞뒤도 안 맞고 무조건 자기 아들 감싸기만 바빴어요. 어머니, 그렇게는 못해요. 남들은 대기업에 못 들어간다린데 좀 일이 빡세다고 그새 그만두면 도대체 뭘 해서 벌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감싸지만 말고 야단 좀 하셔야죠. 가정 있는 사람이 제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만둬야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막 내지르셨어요. 삼식이가 잘난 마누라 믿고 그만두는가 보다. 안 그러냐? 너는 내 아들한테 기대어 살려고 결혼했냐? 네가 잘났으니까 어디 네 남편을 내조를 잘해서 성공시켜봐라. 나도 내 며느리 덕 좀 보자. 시어머니와 대화는 이렇게 하나만한 것이었어요. 무조건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본질은 흐려놓은 채 감정적으로만 대하셨어요. 참 실망이었었죠. 그때부터 남편은 직장을 구할 생각은 하지를 않고 집에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나이에는 특별한 경력도 없는 터라서 대기업 수준의 회사에는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 이상의 대우를 해주는 회사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곳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때도 저에게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좋다는 대기업에서 박차고 나왔는데 쪽팔리게 다시 아무데나 들어가면 그게 남자가 할 짓이냐? 나는 죽어도 내 몸값을 찾아서 오라는 데가 아니면 갈 생각이 없으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나한테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에 말도 꺼내지 마. 알았어? 그 일 때문에 남편과 엄청 싸웠습니다.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남편은 제 말이라면 귓구녕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이미 임신 중이어서 매우 불안했어요. 그러는 저를 남편은 엄청 미워라 했습니다.
너는 정말 우리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재수없간이냐? 왜 나를 못 믿어? 네가 나를 믿게 해야지. 내게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지를 않나. 이젠 나도 임신을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시 취직할 생각도 않고 헛분망 떨고 있잖아. 걱정 마라. 내가 행여나 너를 굶길까 봐 그렇게도 무섭냐? 아주 벌벌 떨고 있네. 별 볼 일 없는 회사에다 코딱지만큼 벌어놓은 주제에 웃기지도 않는다.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똑같더라고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도 않았고 소모적인 감정 다툼으로 발전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실망을 했고 장차 태어날 제 딸의 앞날을 위해서도 제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과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제 딸을 낳은 후에 병원으로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서 남편이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작은아버지 덕분으로 남편이 다시 취업하게 되었지만 그때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작은아버지 친구분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작은아버지 얼굴을 봐서 가서 일해주는 거지. 내가 이런 데 다닐 사람이 아니다. 주식도 하려면 대출도 받아야 하니까 겸사겸사 다닌다고 한 거야.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 첫 딸을 낳은 저에게 할 소리였는지 기가 막혔어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인데 제 복창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나 속아지가 없는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니 저도 참 어리석었다는 반성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던가요? 남편은 언제고 그만둘 것처럼 큰 소리를 치더니 꽤 오랫동안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직장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하게 돈을 달라고 했고 언니 돈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겠냐며 부탁을 해왔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거절했어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저에게 늘 핀잔을 줬어요. 도대체가 남들은 마누라 덕에 집을 샀네, 차를 샀네, 다들 자랑들을 하는데 나는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맨날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우는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 내가 잘 될 일이 있겠어? 남편이 그럴 때마다 또 한바탕 크게 싸우곤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친 시누이 말에 홀딱 넘어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잽싸게 찾아와서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가곤 했어요.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내 아들을 못 잡아먹어 한다를 하니? 돈 좀 해오라면 해오면 될 것이지. 돈도 못 해주면서 큰 소리 쳤다면서.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는 어머님이 돈 좀 해주시지 그러세요? 왜? 내가 못 해줄 줄 알았냐? 네 시누이도 오빠가 돈 좀 빌려달라는 말 한마디에 바로 이체해줬다더라. 그래, 나도 네 아버님 모르게 돈 넣어줬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말을 굳이 제게 하려고 오신 거였어요. 네 남편이 잘 되면 다 네가 좋은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성의도 없이 네 친정 왜 그런다니? 꼴랑 땡잔 한 푼도 안 해주다니. 완전히 내 아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냥 대꾸도 않고 웃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 말에 피실비실 웃기만 한다면서 떠들다가 가더라고요. 어린 딸을 앞에 두고 쓸데없는 논쟁은 하지 말자고 했어요. 제가 뭘 믿고 남편에게 친정돈을 끌어다 주겠습니까? 제 돈도 있어도 안 좋았는데요. 그 후엔 남편은 뭔지 모르지만 맨날 흥얼거리면서 다녔어요. 그저 주식의 재미를 좀 보고 있나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게 생활비를 투둑히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게임용 컴퓨터와 고가의 대형 벽걸이용 TV를 일시불로 사더라고요. 시부모님께는 평소에도 하지도 않던 용돈 봉투와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신우한테는 신우의 생일 선물로 명품 매장에 데리고 가서 비싼 핸드백을 사주었어요. 제게는 이렇다한 말 한마디도 없이 돈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저에게는 10원짜리 하나도 내놓는 법이 없었어요. 살던 전세금도 빼서 월세로 살면서 그 돈으로 주식에 몰빵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결사로 반대를 했던 탓에 남편은 제게 불만이 하늘을 찔렀었죠. 또 그것을 시댁에 가서 얼마나 제 흉을 보았는지 시댁 식구들이 저를 사람 취급을 않는다면서 제 속을 헤집어 놓곤 했습니다. 그래도 주식이 짭짤하게 수익을 보아서 평소와는 다르게 돈잔치를 하고 다니는 남편에게 제가 그랬어요. 돈 있으면 생활비란 것 좀 내놔봐라. 왜 남들한테는 그렇게 퍼주면서 네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은 하지 않니?
그랬더니 단번에 그러더라고요. 저 자식 좋아하네. 왜 이제 와서 배 아프냐?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줬으면 너도 대박이 났을 거 아니야. 내가 얼마 벌었는 줄이나 아냐? 자그마치 40억 벌었어. 나나 되니까 그렇지.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돈은 네 머리로는 못 번다. 알고나 있냐? 그래서 제가 크게 웃었어요. 그래? 40억? 어디서 또 뻥치고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열불을 내면서 그랬어요. 내가 진짜 40억 벌었으면 어떻게 할래? 와, 이게 완전 나를 우습게 알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주식 계좌를 열어주더라고요. 저도 정말 놀라기만 했습니다. 진짜로 40억을 벌었더라고요. 하기사 그때 당시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많았어도 이렇게나 많은 수익을 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몰라서 진심 저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터뜨리며 좋아라 했어요. 그러는 저에게 남편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렸는지 자랑을 엄청 하면서 신났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투자금이 총 14억이었어요. 무섭게도 돈을 이리저리 끌어모았더라고요. 거기에는 시부모님과 시누이돈이 포함되어 있었고 시부모님이 사신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도 있는 대로 다 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40억을 순수익을 올렸으니 빚 먼저 갚아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군요. 내가 네 말을 듣다가는 쪽박 차는 거 하루아침일 거다. 미쳤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도 큰 법인데 그걸 갚으면 되겠냐? 너는 나한테 하나도 보태면 안 되니까 나한테 빌붙을 생각이랑 말아. 웃긴 짬뽕 같은 남편이었어요. 40억 벌었던 남편은 더욱더 제게 아나무인이었어요. 저의 친정에서나 제가 돈 한 푼도 대준 적이 없다면서 기고만장해하며 함부로하더니 결국엔 따로 살자는 말을 한 번씩 입에 담기 시작했어요. 참 짜잔한 인간이었죠. 겨우 딸이 분유값과 기저귀 값이라며 제 계좌로 이체해주는 돈이 기가 막혔어요. 내가 거지냐? 세상에 처자식한테 적선하듯이 돈을 주다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 돈도 받기 싫으면 네가 나가 살아라. 왜? 내가 번 돈 40억이 탐나냐? 내가 싫으면 네 몸만 나가. 알았어? 이렇게 저와 남편은 부부라고 하기에도 창피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는데 잠시 동안만 묻어둘 것이 필요했지만 은행은 거의 다 마이너스 금리나 마찬가지여서 신협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1.8%라는 말에 맡기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 휴대폰에서 신협에서 감사 메시지를 보고서 저에게 캐물었어요. 너 신협에 다녀왔냐? 무슨 상관이니? 이 머리 나쁜 여자야. 요새 세상에 은행에 돈 1,000원은 바보는 너밖에 없을 거다. 얼마나 넣었어? 다시 빼내와. 내가 주식으로 돈 불려줄게. 당장에 은행에 돈 넣을 것 있으면 자기한테 투자하라면서 저에게 바보 천치라고 난리였어요. 1.8%이면 그게 돈이냐? 오며 가며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저렇게 멍청하니까 남편이 잘난 줄도 모르지. 남편은 제가 돈 있으면서도 40억이나 수익을 냈던 자신에게 주지 않고 신협에 맡겨버렸다고 진상을 떨었습니다. 40억을 벌었단 인간이 그새 또 마누라 돈 몇 푼에 눈이 뒤집혔니? 세상에 너처럼 추잡스런 인간은 처음 봤다. 40억을 벌어놓고도 처자식에게 돈 주는 것도 벌벌 떨면서 마누라 돈에는 환장을 해. 그랬더니 내가 자기 돈을 아까워하면서 마누라 돈을 탐을 낸다고 했다고 저랑 못 살겠다고 짐 싸들고 나갔어요. 저는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이 먼저 가출을 했으니까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할 테니까요. 남편이 어디로 갔겠어요. 바로 시댁으로 기어 들어갔더라고요. 40억이나 벌어들인 금쪽 같은 아들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반기셨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는 그러셨어요. 너랑 하루도 못 산다고 하더라. 어쩔래? 이쯤 해서 그냥 갈라서라. 그래요? 처자식을 버렸으면 위자료는 주고 떠나야죠. 매달 양육비와 20억을 주면 바로 도장 찍을게요. 뭐야 20억? 이런 생도둑을 다 보겠네. 어디 네 뜻대로 되나 보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돈은 크게 뜨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잘 지켜볼게요. 천벌 받아서 폭삭 망해서 거지꼴이 되어버렸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이혼을 하라는 말을 꺼냈다가 20억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제 말에 놀라서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로 다시는 집에 기어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남편 물건을 다 싸서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어요. 남편이 아끼던 컴퓨터나 돈 될 만한 것도 바로 당근마켓에다 올려서 팔았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은 시댁에서 남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말이 씨가 되었는지 아니면 하늘이 무례한 남편에게 화가 났는지 주식이 폭락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랬어도 남편이 한순간에 폭망할 줄은 몰랐어요. 40억을 벌었다는 말에 시댁 식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아버님의 친구분 돈까지 끌어다가 쓴 모양이었어요. 신우의 결혼식 비용으로 모아두었던 돈까지 전부 다 쏟아붓더니 결국엔 생 거짓골로 바닥을 쳐서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으로 나가 산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반전이 있다니. 그래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란 말이 맞는 말 같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웬 거지 같은 사람이 내게 다가오길래 놀라서 쳐다봤더니 남편이었어요. 이미 알아본 바로는 남편은 빚에 쪼들려서 도망을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신속하게 이혼하는 것이 저에게는 한시가 급했어요. 남편도 그걸 알기에 찾아온 것 같기도 했어요. 미리 도장을 찍어서 가져온 이혼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어리석었어. 차라리 자기가 20억을 달라고 할 때 주고 이혼을 했으면 그래도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잘 살라고 하면서 돌아섰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면 비싼 수업료를 치른 대가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다라고요. 어찌됐든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살기를 바랬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